안녕하십니까. 혈파고 가족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왠지 좀 설레는 마음이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네요. 하미나이님 댓글로 막힘이 많다고 하셔서, 그 댓글이 머리에 아직도 남아있고, 또 머리에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동하여, 여튼 해야 될 한 가지 숙제를 겸사겸사 이렇게 라이브로 하게 됐네요. 너무 반갑고 긴장이 좀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좀, 응원도 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공감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은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첫 시험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한 번쯤 실패하고 재도전 또는 제3회 도전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혈파고가 사실은 처음 시도하는 분보다는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실패를 겪어본 분들, 공부는 많이 했으되 또 할 만큼 했고 했다고 했는데 실패를 맛보신 분들, 그분들의 쓰라림을 좀 어떻게든 치유하면서 좀 과거의 슬픈 경험을 좀 기쁨의 대반전으로 좀 꿰보려고 하고 있는 노력인데, 여튼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미 또 여러분 공부 양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많이 쌓였다고 하지만 시험 직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마음가짐과 또 그 마음가짐에 따르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합격과 불합격의 갈림길에서 금세 합격이 불합격이 되기도 하고 불합격이 또 합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저기 세법까지, 여러분 이게 보면 알겠지만 벌써 부동산학 개론도 이 총론에서부터 저기 이 감정평가론까지 해서 여기는 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이렇게 많은 양, 또 여러분들이 가장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쪽 강론에 들어가면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시장론, 정책론 쭉 해서 이렇게 개발 및 관리론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 지금까지 공부를 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50분, 실제로는 뭐 마킹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실제로 한 40분, 좀 많게 보면 45분 동안에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담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해왔던 공부들, 민법 같은 경우는 총칙에서 시작해서 물권법, 그리고 또 채권, 계약까지, 그리고 저기 특별법까지 다뤘잖아요. 그 안에는 또 주임법,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상임법, 그 다음에 집합 건물 관련, 이렇게 해서, 담보가등기, 뭐 이런 등등 내용들이 쭉 나왔고, 여러분 준비해 오셨겠죠? 이렇게 이제 중개사 같은 경우도 뭐 챕터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들을 쭉 해 오셨고, 공법 역시도 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과목인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지금 해 오셨습니다.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농지법까지 해서 이 공법 안에 벌써 세부 법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6개. 그리고 가장 시험 문항수가 많은 저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농지법까지 이런 내용들, 어마어마한 공부를 여러분이 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합격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공부를 왜곡되지 않게
좀 성실한 과정을 거쳐 오셨다면 이 공인중개사 합격자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 도전해 볼 만한 시험이 참 많다고들 해요. 대표적인 게 뭐 주택관리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여러 개 법이지만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어느 시험을 보나 자주 등장하는 그 포함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그 핵심을 짚어낼 수만 있으면 여러모로 이제 쓰임새가 있는 공부들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 오신 겁니다. 예, 세법도 총론, 조세 총론도 만만치 않죠. 오히려 뭐 각 지방세나 국세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조세 불복 절차까지 포함하는 이런 총론, 그리고 지방세로는 취득세, 원래 취득세 함께 이제 이렇게 패키지로 과세하는 등록세,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취득세 과세에서 면해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록세만 따로 내는 게 있어서 또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세로 넘어가면 이 재산세에서부터 이어지는 같은 종류지만 재산이 좀 과다하다 이러면 좀 종합적으로 합해서 추가 과세하는 이때는 또 이제 국세로 넘어오는 거죠. 연결은 되지만 종류가 국세로 바뀐다. 그래서 저기 양도소득세까지. 양도소득세 여러분 공부 많이 해 오셨죠? 여전히 현재까지도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한 과목도 부담스러운데 이 여러 개 과목을 다 부여잡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이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몇 개 자료로 이제 말하자면 도움을 좀 압축해서 줄 수 있는 걸 줘보자, 드리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자료를 몇 개 만들어 봤어요. 이제 그 자료 전체는 제가 따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이 부동산학 개로 가면 공식들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현란해서 뭐 포기한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그 영업의 현금 흐름부터 시작해서 저기 대출 가능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이 뭔가를 꿰뚫어 보면 참 편하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공부했고 나름대로 애우겠다고 했던 분도 지금 이 순간에 막막하게 뭐 떠오르는 게 별로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요 짧은 시간에 잠깐이라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적어도 한 두세 문항, 또 많게는 너다섯 문항, 연결 문항까지 하면 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개별 컨텐츠로 그동안 제가 찍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노력과는 별개로 오늘 그 여러 개의 컨텐츠, 그러니까 교육학 개론에서 공식하면 그 단원이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등등, 또 저기 그 감정평가 쪽으로 가면 수익가액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과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 영업의 현금 흐름부터 그다음에 어림셈법,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 그리고 영업소득의 계산. 일단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중간에 급하게 그 막혔던 부분, 특히 저기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는 하소연을 했던 우리 하미나이님 오늘 들어오셨어요. 꼭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들어오셨어요. 그 마음이 급해서 빨리 좀 그 막힘을 좀 호소하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채팅방에 오픈 채팅방을 우리 PD님께서 열으셨더라고. 거기 아마 PC로 보고 있는 분들은 요 우측 하단에 아래에 그 저기 QR 코드가 있을 겁니다. 요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 지금 휴대폰으로 이동 중에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더보기를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형편에 따라서 그 들어오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그 저기 질의 그 호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라이브가 이래서 좋겠다 싶은데 제가 허락되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일단 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부터 요거 여러분 숙지를 잘 하셔야 돼. 이거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유 순부 세세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머리 글자 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굳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 이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활용도가 떨어지고 응용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이나 또 영업소득세 계산이나 지분복귀액 또 특히 나중에 가면 또 대출 가능액 시험 문제 얼마나 잘 나옵니까? 이거 조금만 이해해두면 바로 득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들으시고 의외로 공식이 쉽네, 다루기가 어렵지 않네 라는 느낌이 오시면 된 거예요. 한두 문항은 더 건질 수 있는 거야. 그 계산기가 필요한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 계산기는 들고 갔는데 쓸모가 없더라, 쓸 일이 없더라, 그러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편하게 말씀 주세요. 반응할게요. 자, 보세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이렇게 이어지잖아. 제가 노란색 표시한 것에 주목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게 순영업소득, 중심을 잡으셔야 돼. NOI, net, net으로 시작하는 net, 영업, O, 그 다음에 소득, income 이렇게 돼 있어요. NOI. 이게 중심이에요. 뼈대, 허리예요, 허리. 여기서부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게 살아있는 공부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순영업소득 다음에는 부채 서비스가 나오기. 이 부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또 깃발,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지난 단계하고 그 이전 단계가 또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만 가지고도 부채 감당률이 나오고 또 거꾸로 뭐가 또 DTI가 나와요. 그럼 DTI 나오고 뭐 DCR 나오면 벌써 뭐가 연결이 됩니까? 대출 가능액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DTI 그 다음에 또 DCR 이용해서 이 대출 가능한 금액 구하는 거 벌써 영업의 현금 흐름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게 따로따로 놀고 있다. 지금 함께 엮으셔야 돼. 그래야 시험에서 단 몇 문항이라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그 앞에 순영업소득 여기가 핵심이야. 예. 자, 다시 한번요. 영업의 현금 흐름의 핵심 허리는 어디다? 순영업소득.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채 서비스. 그러니까 앞에 그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할 때 순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순수하냐면 어떤 것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간 거냐면 나갈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순수야. 순영업소득인 거야. 그런데 아직 나갈 게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이야. 그러니까 내 돈, 남의 돈 다 끌어와서 일단 벌어들였어. 이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될 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보낸 다음에 순수익이 남았다. 그 점에서만 순수한 거야. 그게 순영업소득, NOI, net이라고 하죠. net가라고 하죠. net, 영어로.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이 순은 그대로 순이 아니다. 여기에도 뭔가 섞여 있다. 나갈 돈. 그게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 이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애초에 남의 돈 끌어왔잖아. 남의 돈 끌어와서 벌어들이긴 벌어들였지만 결국은 그 사람 손에 다시 내보내야 될 부채 서비스. 원금하고 이자 내보내야 되잖아. 아직은 내보낼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다음이 이제 내 손에 떨어지는 내 돈인 거야. 내 손에 떨어진 돈. 내 손에 배당된 돈. 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전 현금 흐름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할 단계까지 온 거예요. 세금 계산할 단계, 과세할 단계까지 온 거야. 다만 과세를 할 때는 정말 번 돈. 내 손에 떨어졌지만 이게 번 게 아니라고 하는 돈이 있을 수 있어.
예컨대 부채 서비스에게서는 뭐가 딸려 나가요? 원금 나가죠. 이자 나가죠. 근데 원금이라고 하는 건 내 갚을 돈 갚았기 때문에 내가 벌었으니까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세가 돼도 마땅해. 왜냐면 내 빚 갚는 돈, 그래서 벌어들인 돈, 내 보냈지만 내가 번 돈인 게 맞아. 그래서 세금 과세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자가 나갔어. 그건 비용인 거예요. 거기다가 나라가 그 번 돈도 아닌데 과세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바로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에서는요, 거기에 원금도 빠져나갔고 이자도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순영업소득에서 시작하면 둘 다 빠져나갔으니까 나간 것 중에 과세해야 될 원금은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원금, 여기 보세요. 요게 조금 에러가 있나 보네요. 여기 좀 바뀌었나 보다. 여튼 여기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수정을 할게요. 자, 부채 서비스액에서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하고 이자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그 과세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뭐가 지금 다시 리콜 받아야 돼요? 원금을 불러들여서 거기다 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다시 다 정리하고. 자,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계산하려면 지금 순영업소득은 뭐가 안 빠져나간 거죠. 원금도 아직 안 빠져나갔어. 이자도 아직 안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근데 빠져나갈 것 중에 남겨서 세금을 물려야 되는 것은 원금이니까 빠져나갈 이자만 내보내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전으로 내려오면 이 세전은 뭐예요? 부채 서비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이미 다 빠져나간 단계야. 그런데 과세를 할 때는 이자에는 과세를 안 하지만 원금에는 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을 불러들이는 거야, 다시. 그래서 플러스 원금이 필요한 거죠.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요런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순영업소득은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빠져나가야 돼요. 아직 안 빠져나갔어. 근데 과세할 수 있는 건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야. 벌어들이는 진짜 내 돈. 그래서 이자만 내보내야 돼. 그래서 이자 내보내는 게 필요하고. 근데 세전 현금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세전이라는 건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빠져나간 거야. 원금과 이자가 빠져나갔어. 그런데 세금을 하려면 빠져나간 원금 다시 불러들여야 돼. 그래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나 감가 이거는 다 고정돼 있어. 둘 다. 그리고 차이는 이자, 원금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둘은 또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야. 예.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에서 시작하면 이자 그냥 내보낼 거 내보내면 되고, 세전 현금을 해서는 나간 것 중에 원금 불러들여야 되고, 이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업 현금 흐름을 그냥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외웠으면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별도로 외워야 돼. 그러나 영업 현금 흐름을 정말 이해답게 이해를 해버리면 거저먹는 게 영업소득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통은 뭐예요? 대체 충당금과 감가상각비야. 감가상각비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 보이는, 그냥 늘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은 늘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년 또는 30년 지나면 이 똥값이다. 이 건물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역연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비용인 거야. 내가 벌어들이는 동안, 영업소득을 올리는 동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비용이죠. 그래서 내보내야 돼. 거기다 과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거꾸로 대체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그래서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야. 언제라도 나갈 수 있으니 비축해 놓은 내 돈이에요, 내 돈. 그래서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야, 네가 나중 일을 대신 준비한다고 해서 지금 비축해 놓은 돈이지만 네가 번 돈 맞잖아. 과세해야지. 그래서 미래 비용은 과세하고 이미 발생했다고 보아지는 감가, 상각액은 빼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기본 깔고 나고. 차이는 이자를 빼느냐 원금을 더하느냐인데, 순영업소득은 아직 부채 서비스 전 단계잖아. 네. 그래서
이왕 과세할 수 없는 거 이자 내보내고 계산하고 세전현금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미 나가지 말아야 될 세금을 과세해야 될 건데 나가버리고 도망가 버린 원금 다시 불러들이는 거지. 그래서 과세하고 그러면 이제 영업소득 거기에 과세소득이 잡혔으니까 세율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좀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전혀 안 달라요. 그럴 리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순영업소득하고 부채서비스액 요 두 허리만 잡아도 이 영업소득세 계산이 너무나 단단하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 감을 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여전히 굳건해지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허리, 요 허리만 가지고도 이 순영업소득 나누기 이 부채서비스 거꾸로 부채서비스 나누기 순영업소득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DTI. D가 뭐예요? Debt, 부채.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Income. 그래서 income이라고 하는 것은 NOI, income 말하는 거. Debt는 DS, 부채 서비스. 그러니까 DTI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4분의 1 그러면요. 영어로는 1 to 4 이렇게 얘기합니다. 1 to 4. 그래서 T, 영어로 T, 요거는요. 분수에서 요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 바. 영어 풀네임이 fraction 바라고 그래요. 나누는 선. 나누는 선. 말 그대로잖아요. 분수라고 하는 것도 나눌 분자 쓰잖아. 분수. 그래서 위에 것을 밑에 걸로 나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fraction 바 위에 있는 거 전치사 to and 밑에 있는 거 분자 to 분모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DTI는 말 그대로 debt to income 이렇게 되니까 이자, 부채 서비스, 나누기 to잖아요. 나누기 분모가 뭐 income 이렇게 되면 공식 나와버려. 항상 시험에서는 영어 표현 줍니다. 다 말해주는 거예요. 위에 부채 서비스 나오고 분모의 인컴 나온다. 여기 DTI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너무 고맙지 않아요? 상황이? 예. 그러면 밑에 있는 부채 감당률은요. 요 둘을 거꾸로 바꾸면요. 부채 서비스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인컴이 위로 올라가요. 요걸 부채 감당률이라고 해요. 위치의 차이일 뿐이에요. 거꾸로야,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으로도 이쪽에서는 NOI를 곱했으면 이쪽에서는 DCR은 거꾸로니까 나누겠죠. 나머지 앞에 있는 NOI, 요 가운데 있는 NOI는 공통이야. NOI는 곱해 MC는 뭐냐면 mortgage constant라고 해가지고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 상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당 상수는 뭐예요? 밑에 나오네, 밑에. 빌린 돈, 로운 있죠? 대부액. 이 대부액에다 이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년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야. 빌린 돈이 있어요. 그거를 매년 갚아야 돼요. 그게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모를 때 필요한 거 뭐? 저당 상수. 그래서 빌린 돈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부채 서비스, DS가 나오는 거예요. Debt Service. 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액에다가 저당 상수 곱한 게 요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거지. 그리고 여러분 뭐 곱하기 뭐는 뭐다 할 때 그거를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너무너무 좋아. 여러모로 좋아.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여러분. 이렇게 두 개 곱해지는 걸 밑에 깔아놓고 이 둘의 결과값을 위에 놓으면 이 둘은 늘 같은 거야. 이코를 일로 놓으면 같은 거야. 위아래가 분자 분모가. 그러니까 1이 나오죠.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는 뭐는 뭐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외우지 마세요. 어떻게 외워야 되는 지금이라도 시험 잘 보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DS는 어떻게 나오느냐 L 로운 대부의 곱하기 저당 상수 그러면 부채 서비스 매달 갚아야 될 매년 갚아야 될 게 나온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위에 것에서 밑에 거 나누면 나머지 밑에 거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공식이. 위에 것에서 밑에 거. 그러니까 DS 나누기 L 하면 MC가 나오고 DS 나누기 MC 하면 L 나오고 이렇게 위아래 아래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둘이 결합을 해야 위에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몰라? 그러면 얘에서 얘 나눠.
얘를 몰라? 얘에서 얘 나눠. 이런 식으로. 예. 느낌과 함께 정서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의 공부가 지금 정리되는 느낌 안 들어요?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쉽다니까요? 쉽잖아요. 예. 너무 어거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DTI는 말 그대로 이름이 알려져요. Debt to Income.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뭐예요? 부채를 감당한다는 거잖아. 여러분, 빌린 돈을 감당해내는 건 뭘로 감당해요? 소득, 내가 번 돈으로 감당해내야 돼. 빚을 갚을 돈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벌은 돈에서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당한다는 말 때문에 빚이 있어. 그러면 위에서 이걸 눌러주는 커버링. That cover. 커버의 그 C예요. DCR. That covering. 그러니까 이 부채가 밑에 깔리면서 이 소득으로 진 눌려줘야 되는 거야.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감당을. 네, 커버. 커버니까 위에 있지. 뭘로 커버를 해요? 소득으로. 뭐를 감당해요? 빚을. 그래서 이게 확 바뀌면 DTI의 거꾸로 가. DCR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두 개가 그냥 바로 역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공식은 또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곱하기면 하나는 나누기를 해야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느낌 살려서 하나만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자,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블랙보드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이겁니다. 자, DTI는 debt to income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NOI, 순영업소득. 얘는 DS, debt, 빚이에요. 자, DCR은요. debt coverage, covering rate이랑 rate, 율.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해서 느낌을 받으시면 돼. 커버링. 자, 뭘로 커버 쳐요? 순영업소득으로 커버 쳐요. 뭐를? 빚을. 자, 그럼 요 둘이 역수관계에 있잖아. 역수관계. 그래서 사실은 대출 가능액이라고 하는 거. 대출 가능액. 사실은 미래로 보니까 가능액이지만 이 loan, L이에요. L. 이 L은요. 어떻게 나온다? 아까 그 공식 했잖아요. 이 늘 갚아야 될 돈은 원래 빌린 돈에다가 이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하면 다른 밑에 거 나온다. 요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하면 다른 밑에 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요 DTI하고 DCR은 거꾸로죠? 근데 DTI부터 이제 하나, 요런 점을 보셔야 돼. 자. DTI는 debt to I. 그러니까 income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L이에요. L. 대출 가능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출 가능액.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인컴에서 요 분모 없애면 좋잖아요. 그럼 곱하기 인컴, NOI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리고 남는 건 D죠, D. D, 아까 공식 뭐 있어요? D는 대부의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저당상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L을 구하고 싶으면 D 나누기 MC를 해야 되는 거야. D 나누기 MC.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기 MC, 저당상수를 하면 얘하고 만나서 결국은 얘는 없어지고요. 뭐가 남냐면 L, 대부액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출 가능액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DTI를 주면 여기 I 있네? 곱해.
그리고 이 D하고 만나서 L을 만드는 건 그렇죠. 저당상수가 있는데 곱해요, 나눠요? 저당상수 밑에 있었잖아. 대부액도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뭐가 나와요? L이 나오는 거야. 이 L이 대부액, 대부 가능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공식이 DTI 나오면 I를 곱해. DTI에서 I가 말해주잖아요. 이 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산수야, 산수. 수학이에요, 수학. 그리고 알고 있는 이것에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아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 빌린 돈 있어? 저당상수라는 걸 곱하면 원래 저당상수는 자본하는 계수에서도 늘 나오잖아요. 여기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요 둘을 곱한 게 요 위에 있는 DS로 나오더라. 그러면 항상 L을 구하고 싶으면 위에 있는 것에서 나머지 다른 밑에 있는 거 요렇게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가 보이면 거기에 MC를 나누면 L이 나온다. 요게 항상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 너무 좋지. 그러면 일단 DTI에서 I를 없애기 위해서는 NOI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위에 남아있는 분자에 남아있는 DS에다는 나누기 mortgage constant MC 저당 상수를 곱하면 그때 L이 나온다. 로운 대부액이 나온다. 이러면 애울 일입니까 이게 공식이? 거꾸로 DCR을 갖고 구하려면 어차피 NOI는 DTI에서 곱했죠. 그 다음에 나누기 MC 했죠. 이건 똑같아. 근데 DCR하고 그 DTI는 역수관계라고 했죠. DCR만 가지고 부채 감당률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 밑에 부채가 깔리면 위에서 감당을 뭘로 해요? 영업소득으로. 그게 거꾸로야. 그러면 DTI에서는 곱하기였죠. DTI. 요걸 거꾸로 나누기로 하면 결국은 똑같이 L이 나오는 거예요. L이. 그거를 한번 또 이렇게 느껴볼 수 있겠네요. 자, DCR은 커버링 친다. 뭘 커버링 치냐면 D를 커버링 친다. 뭘로? 순영업소득으로. 그러니까 요것을 일단은 역수로 바꿔. 역수로 바꿔. 요게 바로 역수로 바꾸면 요게 DCR 분의 1을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NOI 있으니까 NOI 똑같이 곱해. 그리고 나누기 mortgage constant 요 D 있죠. 나누기 MC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게 바로 L. 얘는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L이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또 둘을 알고 둘을 알면 셋을 알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벌써 영업의 현금 흐름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영업소득세 계산에서부터 대출 가능액까지 엮어지잖아요. 흘러가잖아. 예. 요런 겁니다. 제가 좀 그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이미 여러분은 이거 애웠어 나름대로. 그리고 활용을 해보려고 얘도 써왔고 어느 정도 활용이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더디거나 좀 연계가 좀 떨어지는 그리고 또 대출 가능액 쪽은 설령 알고 있더라도 전혀 무관하게 또 암기를 따로 했을지 몰라. 10중 8구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고쳐놓으셔야 돼. 그래야 교육학개론 계산 문제 몇 문제를 또 더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또 연결됩니다. 여기 비율 분석법으로 가면 부채 감당률, debt covering. 예. 자, 제가 이게 지금 요 음성이 좀 섞이는 것 같은데 따로 지금 자, 부채 감당률. 방금 전에 이 순영업소득으로 DS를 감당한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분자로 가고 분모에 DS가 온다. 그 거꾸로 한 게 위치를 거꾸로 바꾸면 총부채 상환비율 DTI, Debt to Income, NOI 이렇게 요거 따로 외우죠. 왜 따로 외웁니까? 방금 전에 이미 다 돼버렸죠. DTI는 그 이름 자체가 공식을 알려준다. DCR 역시도 Debt Covering에서 벌써 C만 알면 공식은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 비율도 나오죠. 대부 비율은요. 이 전체 총 그 자본에서 빌려온 돈 전체 큰 대자죠. 대부 그러면 대의 부채, 대분의 부채 이렇게 외워야 헷갈리잖아요. 대부 이때 부부는
파트는 부채다. 이렇게 하면 부채의 비율은요. 내 돈이 있고 남의 돈이 있는데 내 돈분에 빌려온 돈. 요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죠. 부채. 부분분의 부채. 채무.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부분이 나와. 그런데 대부는 큰 것분의 부분이고 부채는요. 부분분의 부채. 채. 그러면은 헷갈림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자, 큰 전체 자본은 내 돈 전부일 수도 있지만 좀 빌려오는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비율이 전체 대비 얼마인지 할 때는 대부. 예. 부채는요. 내 돈, 남의 돈. 부분, 채무. 이런 느낌. 이러면 헷갈릴 수가 없어요. 헷갈리는 게 더 기적이죠.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헷갈린다? 그럼 그 기적입니다. 정말. 방금 전에 DTI 말씀드렸어요. 그 역수 DCR 말씀드렸어요. 대부 가능에 구하는데 요 둘이 역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 하나는 곱했으니까 하나는 나눠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 공식 그대로 이거 다 없애고 뭘 곱하고 나눠줘야 결국은 L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게 공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르륵 해서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좌측에다가 밑에까지 와서 그리고 영업소득세 계산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영업소득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 세전현금에서부터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뭘 빼고 뭘 넣는다? 요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통은 뭐다? 감가상각액은 빼고 대손충당금은 항상 플러스예요. 변함없어. 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시험에서도 틀리지 않고 정확할 수 있다. 예. 이거를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시험 볼 때 정말 쓸모없습니다. 예. 그리고 더 여기다 덧붙여 볼까요? 이 내친 김에 요거 어림셈법 여러분 또 공부하셨죠? 승수라는 것도 배웠고 수익률법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이 승수 부분은요, 여러분, 이 승수라는 것을요, 제가 화면 여러분, 화면 먼저 띄울게요. 자, 요 화면 띄우면, 자, 여기, 방금 전에 여기에요. 영업의 현금 흐름에서 순영업소득하고 부채서비스액이 허리다. 그 순영업소득과 부채서비스액 요 둘만 알아도, 함께 먹어치울 게 많다. 당장 순영업소득에서 시작해서 세금을 구할 수도 있고 부채서비스에서 시작해서 세금을 구할 수도 있는데 순영업소득에서 시작하면 아직 나가지 않은 것 중에 이자만 내보내면 되고 세전현금 흐름에서 시작하면 나가지 말았어야 될 내가 진짜 내가 번 돈인데 나가버렸어. 부채서비스액으로 갚으려고 그 원금은 다시 불러드려야 된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고 원래 대손충당금은 미래를 위한 비축돈이니까 거기다 세금 무는 게 맞아요. 나간 돈 아니야. 요 감가상각비는 상각액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이 낡아서 날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대출 가능액 L, 로운 요걸 구하는 것은 너무 뻔하다. 요 DTI로부터 시작했을 때는 그냥 밑에 있는 분모 곱하기 NOI 곱하고 위에 D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뭐와 연계를 시켜요? MC 저당상수하고 관계 짓는데 나누기로. 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공식이 있으니까. DS는 Debt Service는 Loan 곱하기 MC Mortgage Constant 이다. 저당상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말만 가지고 외우는 것도 조금 손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공식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말로 하려면 너무 길어. 그리고 길 뿐만 아니라 쓸모가 없어. 차라리 DTI 그러면 Debt to Income 이러면은 와우 너무 심플하고 정확하지 않아요? NCR Debt Recovery 그러니까 밑에 깔고 이게 영업소득으로 깔아 뭉갠다 이거죠. 감당해낸다는 거죠. 이 느낌. 그러면은 벌써 아마 요번에도 시험 나올 것 같은데 대출 가능액 나오면 감사하단 말 댓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자, 이제는 또 이 복잡한 게 이 한 방에 깨지는 이 맛을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느껴보세요. 자, 승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승수는요. 벌어들이는 게 있어. 뭐 단계별로 있잖아. 영업의 흐름이 있으니까 순영업 소득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나갈 거 부채 서비스 나가고 나면 세전이 있고 세후가 있고 이 흐름마다 잡히는 돈이 있잖아요. 이게 영업의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각 단계마다 잡히는 돈 이것에 몇 배를 해야 들인 돈이 될까? 그러니까 벌기 위해서 쓴 돈이 있잖아. 내보낸 돈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벌어들이는데 몇 년이나 기다려야 될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게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 있는데 요 단계로 딱 잡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몇 년이나 걸릴까? 요렇게 따져보는 게 승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채 서비스액에 주목해 보세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의 돈 나갈 거, 남의 손에 쥐어줄 것까지 그 단계, 나가는 단계. 그러니까 세전은 그 남의 손에 나갈 것까지 나간 다음에 내 손에 주어지는 단계야. 그래서 이제 세금을 따져볼 필요 있는 거야. 내 손에 있으니까. 물론 진짜 세금을 물을 게 있고 안 물을 게 있으니까 그건 따져보자는 게 아까 이자와 원금 따져보자는 거 아닙니까? 더 해야 될지 빼야 될지 단계별로 다를 수 있다. 이 이야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총소득 승수 방금 전에 이제 이 말씀 드리다가 말하는데 승수는 그 각 단계의 세금 흐름에다 얼마를 곱해야 투자한 돈이 나올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투자한 돈이라는 게 단계별로 크게 두 가지로 단계가 나눕니다. 부채 서비스액 나가기 전 단계는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다 끌어모아서 벌어들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순영업 소득까지 나오는데 들인 돈 전부야. 총 투자액. 그런데 여기 세전 이후부터 세전 세후 세금과 관련되는 이 단계는요. 내 손에 주어진 돈 이게 이 나간 돈이야. 그 나간 돈을 전체로 봤을 때 이 세전 단계 과세 전 과세 후 요 단계들 여기에 몇 배를 곱해야 이 나간 돈 투자한 돈이 나올까.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이전은 총 투자액이 이 분자로 가요. 며칠 곱해야 그게 나올까? 나간 돈이 나올까? 투자한 돈이 나올까? 이러니까 밑에다 얼마를 곱해야 위에 게 나올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위에 거 나누고 밑에 거 해야 승수가 나오죠. 큰 것에서 작은 거, 작은 것에서 큰 걸 곱해야 큰 게 나오고 큰 것에서 작은 걸 나누면 이게 승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채 서비스액 나가기 전까지 순영업 소득까지는 총 투자액이 그 전체가 되는 거고 부채 서비스액 나간 다음에는 내 손에 떨어진 지분, 내 지분, 자기 자본 요게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분자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이든 세후든 요게 얼마가 곱해지면 위에 게 나올까? 이게 승수인 거예요. 승수. 그러니까 승수 그러면 도대체 이 돈 대비 전체 나간 돈 이거는 총일 수도 있고 지분일 수도 있어. 근데 부채 서비스액 다음은 지분 투자액이 분자로 가고 그 부채 서비스액 나가기 전까지는 순영업 소득까지는 전부 요 분자에 누가 자리 잡아요? 총 남의 돈까지 다 나간 돈으로 치고 분자로 잡아서 승수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요 느낌 먼저 잡고 계셔야 공식을 외우는데 지장이 없고 너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순영업 소득 승수라고 하면 이 순영업 소득 벌어들이는데 전체 총 남의 돈까지 끌어모은 총 투자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 승수 그러면 여기에다 얼마를 곱하면 승수 얼마를 곱하면 요 총 투자액이 나올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세전 현금 흐름 예컨대 before tax 이렇게 돼 있죠. before tax BT 요거 승수 그러면 요거에다 얼마를 곱해야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이제 요 단계는 지분 투자액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 그래서 분자에 뭐가 가야 되는지만 나눌 수 있으면.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이 허리예요, 허리.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의 이 둘의 만남, 이 위치, 이건 너무너무 살떨리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위치예요. 벌써 이 두 개만 딱 집중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암기 내용으로 개념도 잡아가면서. 예. 그럼 거꾸로 종합자본, 지분배당, 세후 수익률 보세요. 이거 말은 현란해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보세요. 종합자본 느낌 보세요. 종합자본 자본인데 종합자본이래. 무슨 뜻일까요? 내 자본이 내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는 거야. 요 둘을 합하니까 종합자본이지. 아까 총투자액 말씀드렸죠?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승수하고 여기 그 수익률의 율법에서 수익률하고는 그냥 역수관계예요. 위아래만 바꾸면 돼. 그리고 등장하는 게 총투자액, 밑에는 지분투자액. 요거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좀 조금 달라질 뿐이지. 지분 배당률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지분 배당률. 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종합자본은 남의 자본까지 합해서 종합자본이고 지분은 내 지분만. 그러니까 세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뷰체 서비스액 나간 다음에 내 손에 떨어진 것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물까 말까를 세밀히 따져보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거야. 지분, 내 손에 떨어지는 그게 배당이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지분 배당률. 아니 세후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세후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했는데 세후에 얼마 내 손에 남았다. 근데 이 세후는 부채 서비스에 빠져나간 다음에 따지는 거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그 전에 순영업 소득은요. 종합자본. 이 순영업 소득은 순이 아니라니까. 아직은 남의 자본 통해서 벌어들인 것까지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야 돼, 이거? 부채 서비스액이 남한테 배당될 거, 남의 배당 빠져나가야 된다고. 요 남의 배당 빠져나가면 내 배당, 지분. 그래서 지분 배당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딱 들여다보면 그 말이 곧 공식을 말해준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느끼도록 그 호흡 조절하면서, 마음 조절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그 헷갈릴 수도 없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예. 그리고 재미난 거 추가적으로 주목해 보세요. 심장 또 떨리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장사 같기도 하고 그런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채무 불이행부터 볼까요? 요거 외우는 거 참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채무 불이행이라는 채무라는 게 뭐예요? 나갈 돈. 앞으로 나가야 될 돈. 근데 불이행률이잖아. 불이행률. 아직 내보내지 못한 거야. 그게 너무 뻔한 거예요. 보세요. 들어올 돈이 가능총소득이 있고 유효총소득이 있었죠. 가능총소득은 아무튼 벌 수 있는 돈 다 번다는 거. possible. PGI. G는 gross, I는 income. P 그러면 possible. impossible이 아니라 possible. 그런데 그게 실제로 벌어들여 보니까 impossible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effective. 유효한 거. 허공에 날아간 허망한 내 꿈이었을 뿐인 거 날아간 다음에 effective. 실제로. 그걸 말할 때 effective 해서 EGI. effective gross inco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컴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꿈과 함께 다 어우러져 있는 인컴이 있고 꿈은 사라지고 현실만 남아있는 E가 있고 EGI가 있고 여튼 벌어들인 거. 이 벌어들인 것에서 이제 뭐예요? 내보낼 거 있죠. 경비. 이 경비를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경비 내보내고 나면 순수한데 순수가 아니지. 더 순수해져야지. 뭘 내보내야 돼요? 부채 서비스에. 남의 배당, 타인 배당, 내 배당 말고, 내 지분 배당 말고. 그래서 나갈 돈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들어온 것에서. 그래서 EGI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도 있고 PGI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여튼 나갈 돈은 영업 경비하고 이 부채 서비스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튼 지금 요거는 전부 가능해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투자액 안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EGI 이후에 나갈 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영업의 현금 흐름만 알고 있으면 이 공식도 거저먹는 거지. EGI 다음에 나갈 돈 두 개 합한 거 그거를 분자로 두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직 나갈 채무, 근데 아직 나가지 않은 거, 불이행,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곧 공식을 말해준다는 이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시험에서도 그냥 이름을 보면 공식이 나와야 되죠.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안 나온다? 그게 기적이지. 참 슬픈 기적입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총 투자액이 있어. 근데 돈이 돌아서 회전해서 들어와. 나가서 회전해서 들어와. 들어온 돈의 전부가 뭐예요? 순영 없어도 아직까지는 남의 목까지 쥐고는 있지만 여튼 들어온 돈은 들어온 돈이잖아. 결국 남의 손에 쥐어줘야 되겠지만 부채 서비스액으로. 그러나 일단 들어온 거. 요게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잠깐. 저기 영업 경비. 죄송합니다. 경비. 아무튼 나갈 돈 하나도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 거 전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 그러니까 나갔는데 일단 다 들어왔어. 앞으로 나갈 거 아직 생각도 안 하고 들어올 거 다 껴안았어. 요게 이제 회전해서 들어오긴 들어온 거야. 이제 나갈 건 그 다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거 빠져나가기 직전. 그게 뭐예요? EGI, 유효 총소득까지. 여기를 공식화해서 말하는 게 총자산 회전율. 들어올 거 다 들어온 것. 요것의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영업 경비 비율. 말 그대로 이것도 이 이름이 곧 공식을 말해줍니다. 영업 경비 비율이 뭐예요? 영업 경비는 여기 있네, 여기. 예. 뭐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전에서 그 빠져나갈 영업 경비 비율이 곧 영업 경비 비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이 엄청나게 현란한 게 한 방에 정리되는 느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어요. 한 번 들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요거 녹화 띄울 테니까 2번만 보세요. 2번만 들어보세요.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공식 가지고 노는 거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와, 이렇게 풀리는 거였구나. 이 계산기 몇 번 뚝뚝뚝 누르면 나오는 문제였구나 라는 걸 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미나이님 그 댓글에 막히는 게 너무 많다. 참 공감되는 하소연이 있던데요. 혹시 요런 것도 그 막힘 중에 하나였다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흥분된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건 이 흥분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저만 미쳤습니까, 지금? 여튼 좀 호의적으로, 가급적이면 쟤 좀 미친 듯한데 그러지 마시고 호의적으로, 예, 그렇게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니까 예정됐던 시간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하라면 할게요. 날새기라도 해야지. 자, 마지막. 이 총자산 회전율까지 있고 영업 경비 비율까지. 와, 여기 다 했어. 다 한 거예요, 지금. 예. 근데 하나 남았네.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우동이 아니야. 우동 비율이 아니야. 유동 비율은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여튼 가끔 가다가 지문에서 틀리게도 나오고 근데 틀리게 잘 안 나옵니다. 요거 왜냐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 아셔야 돼. 시험 볼 때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든가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문장은 절대 정답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내든 틀린 문장으로 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정답으로 내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라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틀려서 정답으로 내거나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면 그렇게도 강조를 누군가 했던가 안 했던가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나 없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면 절대 그게 정답일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5문항 중에 4문항인데 4문항이 다 중요해. 그러면 낯선 문장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알아야 될 게 4개씩이나 돼. 출제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걸 다 맞게 하거나 틀리게 해요. 그거는 또 다 알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4개를 정확히 알면 모르는 지문이지만 이게 정답이라는 걸 골라야 된다.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낯선 문장이 나오면 나머지를 보시고 나머지가 다 중요한 문장들이야. 수험생 치고 모르면 안 되는 문장들이면 답은 그 낯선 문장이에요. 근데 나머지 다 낯설어. 또 저 낯설지 않더라도 낯설지 않으니까 이미 여러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OX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그 익숙한 문장. 그게 틀리게도 나오고 맞게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확신을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문장이니까. 그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거 중요한 팁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참 혈꼬치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지금 이왕 많이 나온 김에 여러분 40문항 중에 1번 정답, 2번 정답 다 있는데 이 5개 정답 체크가 평균적으로 8문항씩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5, 8이 40 이렇게. 물론 어느 게 9개가 되고 7개가 되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낯선 문항 잔뜩 쌓여있는 그 문제는 빨리빨리 패스하셔야 돼. 패스. 이거 능력이에요, 능력. 진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적극적인 전략이 돼야 돼요. 낯설어? 패스. 낯설어? 패스. 첫 문항부터 그렇게 나와도 계속 패스하세요. 끝까지. 그래서 본 적 있어 하는 순간 거기에 눈을 집중해야 돼. 그리고는 답 체크하고 하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바로바로 OMR에다 체크를 해. 바로바로 아는 건. 그러면 40문제 중에 24문항 정도 체크했으면 패스. 이제 불합격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유롭게 모프 문제 생각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야. 그러다가 막판에 정이 모르겠으면 그 문항수 제일 적은 것에다가 내리 찍는 거야. 그러면 24, 60점 거의 확보했죠? 찍은 것 중에 몇 문항 나오면 거의 60점은 확보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여러분, 제발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누구나 다 충분하게 공부하고 시험 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해. 그러나 걱정하기보다는 이 마지막까지 이 전략 전술을 짜면서 마지막이라도 하나 더 애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과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지금 전략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으면 패스. 그래서 40번까지 가라. 또 2과목이니까 80번까지 가라. 그리고 한 문항 풀 때마다 OMR 미리 체크하라. 나중에 고칠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지금 풀고 있는 건 내가 그나마 자신 있는 걸 풀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보면 또 고쳐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낙장불입.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해. 그래 놓고 추가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학개론 같으면 계산 문제 몇 문제 풀 수 있는 거 풀어. 네.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딱 보니까 몇 번 문항이 제일 적어. 내리 다 찍어요. 체크 안 된 건 OMR만, 그때는 OMR만 보시라는 거예요. OMR만 보고 딱딱딱딱 빈 곳을 다 찍어. 네. 이렇게 하시면 60점 못 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40문항 중에 공부 좀 했다고 하는데 아니 공부 안 하고도 붙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제외하고 드리는 말씀이야. 심지어 지금 한 번 더 공부하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의향은 저 없습니다. 원래 지금 제가 지금 혈코치가 여러분에게 코칭하면서 자꾸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공부는 공부답게 해야 되고 공부는 오락 중에 오락일 수 있다. 게임 중에 게임일 수 있다. 고난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재미가 있는 게임일 수 있다.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 자격증 따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전략 잘 구사하면 못 따기도 힘들어요. 예. 농담 약간 섞어서. 그리고 유동비율 말하다가 삼천포로 좀 빠진데 삼천포로 빠진 것 치고는 유의미하고 같이 있는 거죠. 예. 제발 그렇게 시험 보세요. 시간 없어서 못 풀어. 그거는 전략이 부족한 거지.
시간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넘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누가 합격하느냐? 방금 전에 그렇게 보는 사람 시험을. 낯설어 안 풀어 안 풀어. 낯설어 안 풀어 안 풀어. 왜냐하면 시험 출제를 또 여러분이 낯설어 할 수밖에 없는 상 수준의 고난도 문제들을 반드시 포함시키게 돼 있거든요. 거기 부여잡고 있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죠. 내가 아는 것 하 수준도 많이 나와요. 중 수준까지 하면 24문항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거 확실하게 잡는 거. 이게 시험 볼 때 최대의 전략입니다. 최선 최대의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에 찍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욕심 그때 가서 또 부리지 마세요. 그때는 마음 쫙 내려놓고 내가 체크한 문항 중에 가장 최소로 체크한 문항에 내리 체크하셔야 돼. 아셨죠? 그리고 오늘 유동 비율까지 마무리할게요. 유동은 유동분의 유동이다. 우동분의 우동이 아니고 유동분의 유동이다. 여기서 3,000% 빠졌는데 유동 비율이 그래서 큰 도움 줬네요. 3,000% 빠지게 해줘서. 자, 유동분의 유동인데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남의 거가 있는데 자, 위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자산, 내 거.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뭐예요? 부채. 남의 거가 있는데 내게 그러니까 유동이라는 건 그거예요. 단기간에 현금화 시킬 수 있냐. 부채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갚아야 될 게 뭐냐. 당장 갚아야 될 게 뭐냐. 또 자산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갚을 수 있는,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갚아야 될 것분에 내 거 갚을 수 있는 내 돈인데 요게 유동이어야 된다는 것이. 급하게 땡길 수 있는 돈. 그래서 위로 뭐가 올라가요? 감당해내야 될 게 내 거니까 자산이 위로 올라가 있고 부채 감당률 비슷하죠. 감당하는 거. 그리고 부담 주는 게 밑에 내려가 있어요. 부채. 자산, 부채. 그리고 유동 비율은 뭐래? 유동분의 유동. 우동분의 우동이 아니고 유동분의 유동이다. 이러면 여러분 딱 하나 빠뜨렸네. 지분 복귀에. 요거는 어려울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지금 보니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흥분이 너무 돼가지고 긴장인지 흥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료는 한 가지 대표적인 자료고 그 개론에서부터 저기 세법까지 방금 개론처럼 자료가 한 가지지만 전체 과목에 묘한 힘을 마지막 그 활용점정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 선별 압축 선별해 낸 자료들을 그 배포 자료로 만들어서 그 제가 보니까 우리 PD님이 그 카카오 오픈 채팅 아까 들어가는 방법 모르면 우리 PD 그 도우미에게 채팅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거기에서 들어가고 또 지금 더보기를 보면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거 활용해서 자료가 지금 거의 PDF로 페이지 수가 꽤 많은데 가지수로는 그렇게 페이지 수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그동안 그 노력의 소산으로 제가 갖게 된 자료 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오픈을 했습니다. 활용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특히 그 직접 막힘이 크다라고 했던 우리 하미나이님 또 막히는 거 있으면 또 말씀 주세요. 뭐 언제라도 나타나서 도움 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저는 저 기대에 너무 기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우리 혈파고 가족 여러분 내내 오래가는 가족이길 바랍니다. 이 혈꼬치를 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예. 그 추석 연휴 쇼츠 모음을 우리 PD님이 또 이렇게 다 모아서 또 그 오가면서 그 차가 막히거나 그런 이 소모되는 시간에 좀 쇼츠라도 들으면 또 몇 문항 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과 희망과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또 만드셨나 봐. 그거 좀 올릴 생각이니까 좀 활용하시고요. 추석 연휴 시험이라 연휴가 연휴답지 않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곧 끝난다. 시험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뒤집어 생각하면 곧 끝난다. 나의 그 시험과의 전투는 그날로 마감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마무리 잘만 하면
보람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뭐 좋아요, 뭐 또 구독, 그 알람 설정 좀 해주시고 부탁 말씀. 그리고 댓글 또 주시면 늘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 자료에 비번이 걸려 있답니다. 비번이 0592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나갈 텐데, 0592 하나, 0521, 0521, 05921. 이렇게 해서 비번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요거 입력해서 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